안녕하세요. 퍼스널 라이프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돌출입 교정을 계획하거나 교정 진행 중이신 많은 분들이 인중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돌출입 교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손꼽히는 인중이 길어지는 혹은 위입술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설명에 앞서 제가 말하는 위입술 길이는 이 부분, 인중과 같은 말이에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 들면 누구나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중이 길어지면 윗니가 덜 보이고 아랫니가 많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인매를 가지게 되고요. 그럼 교정 중에 인중이 길어지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입술의 위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코와 위 입술이 이루는 각도를 비순각이라 하는데요. 돌출이 심할수록 이 비순각이 작아지는 양상을 보여요. 반면 돌출입 교정 후에는 이 비순각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입술의 각도가 변하면 입술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도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같은 길이의 입술 길이라도 입술의 각도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입술의 길이가 길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여러 논문에서도 발치 후 인중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발치 교정을 통해 입술이 들어가는 양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인중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어요. 그럼 돌출입 개선을 하면 인중이 길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하게 간과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근육이에요. 입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지방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라면 치아가 들어가는 만큼 입술도 따라 들어가고 그만큼 입술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입술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평소 습관에 의한 입술 근육의 양상이 입술의 모양이나 두께, 길이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돌출입과 긴 얼굴 같이 입술과 골격적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위 근육도 정상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입술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힘을 줘서 입술을 다무는 습관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입술의 형태는 타고난 본인의 입술의 형태와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 입술에 비정상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경우와 정상 입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부정적인 근육 습관이 없는 경우의 입술이에요. 입을 다물 때 입술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위아래 입술에 자연스러운 S라인이 보이시죠? 엑스레이 상에서도 입술의 두께는 턱뼈의 형태에 따라 거의 균일한 두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평소 다물 때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의 입술을 보여요. 사진에 보이는 분은 돌출 개선을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인데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고 입을 다물면 턱에 힘이 들어가는 긴 얼굴 증상도 보였어요. 위 입술의 길이보다 위턱뼈의 길이가 기니까 입을 다물려고 위 입술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었고요. 엑스레이를 보아도 입술 두께가 균일하지가 않고 길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정으로 긴 얼굴과 돌출입을 개선하면 길어진 위 입술이 자연스럽게 원래의 형태와 길이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상 입술의 형태가 회복되면서 원래의 도톰한 두께로 돌아왔고요. 입술의 길이도 짧아진 게 보이시죠? 실제 얼굴을 보아도 위 입술에 자연스러운 S라인이 생기면서 입술 주위에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사라졌어요. 돌출이 심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입술 주위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니 돌출과 무턱을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입술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 인중 주위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돌출입 무턱 교정 후에 입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원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인중이 짧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다만 이분은 타고난 인중 살성 자체가 단단하고 두꺼운 분이라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인중 길이가 짧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본인의 인중이 교정 후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앞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엑스레이로 설명을 드렸지만 엑스레이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여러 임상검사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해요. 가지고 있는 인중의 길이나 살성의 단단함, 근육의 톤뿐 아니라 평소 근육 습관까지도 입술의 길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타고난 인중이 기신 분들은 긴 얼굴에 돌출입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 때 근육에 별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근육 변형이 적은 만큼 인중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정 중간중간에 잘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인중이 짧다면 평소에 입술에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입술 다무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 입술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전문가가 평가해서 인중이 길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짧아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골격적 상태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연조직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균 이동량을 바탕으로 만든 치료 예측 프로그램의 예상 결과는 본인에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교정 후 인중 길이를 예측하는 방법은 원장님들마다 다양해요.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요, 교정 진행하는 동안은 밖에 보이지 않게 앞니 뒤쪽 안쪽에 조그만한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안쪽 장치는 일반적인 설측 장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혀가 불편하거나 발음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밖으로 앞니 장치가 있으면 이 장치 부피만큼 앞에 입술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입술 근육이 어색해지거나 좋지 않은 근육이 발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니 장치를 안으로 넣게 되면 이 입술의 모양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교정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인매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앞니 장치만 3, 4개를 붙여서 정교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인매는 1mm 차이도 크기 때문에 그 한 끗 차이로도 덜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교정 중에는 부정교합이 개선됨에 따라 입술 습관도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인중이나 입술 모양도 계속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체크하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안쪽에 장치를 붙여 교정을 진행하게 되면 입술의 변화를 직접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치아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장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입술 습관이나 팔자주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이 방법이 최고다 이건 아니고요. 원장님들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인중 길이 변화를 예측하고 치료를 진행할 건데요. 저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교정 후 인중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무작정 교정 후에는 인중이 길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덧붙여 인중 길이 변화 예측이나 근육의 기능 평가는 직접 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로 상담은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정 후 입술 두께가 얇아지는 경우도 있고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교정 후 입술 두께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얼굴 스마일, 마음도 스마일. 안녕.